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분당 갑에서 당선된 분이죠. 안철수 당선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네, 목소리가 좀 쉬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많이 풀리신 것 네. 같은데요. 짧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이번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정말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준엄한, 이런 민심을 확인한 선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기에 정말 쉬운 선거는 아니었습니다. 음,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 정책을 할 때,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라도 네, 실현 가능한 그런 음, 부분들 정직하게 말씀을 드린 반면에 네, 또 상대 후보는 좀 비현실적인 장밋빛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음, 아마 그런 걸 보고 주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으셨나 싶고요. 네. 그래서 정말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우리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께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출구조사가 발표가 됐을 때는 그 분당갑의 당선인은 다른 분으로 예측이 됐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의 심정은 솔직히 어땠습니까? 담담했습니다. 음, 왜 그랬냐면, 네. 사실 여론조사도 그렇고, 특히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분당갑의 그 사전투표율이 최고 높았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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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네, 못하고, 여론조사인데, 네, 네. 그럼 그건 오차 범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출구 조사를 할 때도 음, 모든 뭐라고 합니까? 모든 투표소를 네,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음. 그리고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지도 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차 범위가 워낙 커서 음.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는 끝났고요. 이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국정 운영을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는 좀 누구나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의정 갈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먼저 의사분들은 환자한테 돌아가고 네. 그 다음에 정부는 처벌이라든지 숫자부터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숫자를 꺼내는 것보다 네. 우리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그 문제점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 그게 뭐냐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필수 진료 의료라고 하거든요. 네, 사람 네. 목숨과 관련되니까. 네, 네.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음.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음. 의사 과학자가 예, 거의 예, 예, 없습니다, 예, 사실. 예, 예. 세 번째로는 지방 의료가 완전히 그냥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치겠다는 방법을 먼저 제시하고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사가 몇 명 정도 필요하다. 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음. 지금이라도 저는 이 협의체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의정 협의체. 예. 네, 예.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정부와 의사와 그리고 저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환우회 음. 그리고 또 OECD 같은 그런 공신력 있는 외국 기관 이렇게 모여서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음. 음. 왜냐하면 일본이나 유럽 같으면 이미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몇 명의 의료진이 필요하고 의사들도 또 은퇴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림원에게 물어봤더니 3개월이면 정확하게 언제 어느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 음.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 저는 그 결론을 바탕으로 모두가 받아들이는 그것이 해법이라고 그러면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있습니다. 그 물꼬를 터야 되는 거고 물꼬를 트는 역할은 결국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부를 향해서 그러면 지금 의료계가 요구하는 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니까 이걸 수용하라 혹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 역할 충실히 하겠습니다. 저는 저 국민 편입니다. 네. 의사 편도 아니고 정부 편도 아니고 음.
국민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더 오래되면 정말 많은 끔찍한 희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그거 막는 게 제일 저한테 우선순위입니다. 최우선이다. 그 네. 문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적 쇄신은 일단 뭐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안보실은 제외라는 얘기가 바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정책실도 제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모두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자진 사퇴도 저는 만시지탄인데요. 예. 이번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질책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음. 인사도 인사지만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여당과 야당이 다른 점이 야당은 대화 상대가 1차 대화 상대가 여당입니다. 예. 여당에서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는 게 야당의 역할 아닙니까? 예. 영어로 오포지션 파티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죠. 음. 그런데 여당은 정부와 함께 야당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또 미래 비전이 무엇인가라고 말씀드려서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런 점에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자진 사퇴하고 네. 그 다음에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나라에 인재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하지만이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됐어 할 정도까지 열심히 혁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봅니다. 그 자진 사퇴 대상에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3실장 모두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내각도 그러면 일괄 사의 표명 총리만이 아니라 다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거의 조각 수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솔직히 죄송하게도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중에서 어떤 업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계속 일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전혀 아니라고 생각되면은 바로 경질해서 정말 능력 있고 유능한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특화시켜서 그러니까 용산과 정부를 아우르는 경제 라인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제가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제 라인 쪽도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르기 때문에 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예. 다 제대로 평가해서 음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만 남기고 네.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차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빨리 열어서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게 맞는 겁니까? 또 비대위를 거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비대위 몇 번째입니까? 예. 이제 더 이상 비대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선자 총회를 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당의 총의를 모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사실 저도 말하기 조심스러운 것이 네. 그 당선자 총회 전에 여기저기서 자기 개인 의견을 밝히면서 웅성웅성거리는 이런 모습들은 예. 대우도 흐트러지고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하루라도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를 뽑아야 된다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러니까 일각에서 지금 단일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를 바꾸자 또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당선자 총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물론 저도 양쪽 다 경험해봤습니다만 예. 장단점들이 장단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장단점들을 적절하게 생각해서 지금 시점에 맞는 네. 그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죠. 지금 그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 대표 경선에 임하실 생각이시죠?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예, 오히려 예. 저는 정말로 지금 해야만 될 일이 예.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첫 번째가 의정 갈등 해결을
가장 먼저 저는 해야 알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화법 현재로선이라는 단서 조항 빼고 그냥 당대표 경선에 도전할 생각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예,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지금 거의 바닥에 가고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예. 메모리 반도체로 먹고 사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제 두 번째 관심 과제고요. 예. 그다음 세 번째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교육 개혁이라든지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거 안 하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 이 모든 책임을 떠맡고 피해를 받게 됩니다. 네, 네. 어떻게 저 부모보다 더 못한 세상에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 그럼요. 마음이. 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아마 이제 그 민주당 주도로 조만간 최상병 특검법 그러니까 표결 처리에 나설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찬성하십니까? 예.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혹시 주변 그러니까 국힘의 다른 동료들도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가요? 아직 뭐 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신들이 없어가지고. 그럼 하나만 더요. 지금 이태원 특별법이 그 거부권이 행사가 돼서 사실 재의결은 안 됐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거기는 사실 저 기본적으로는 저도 거기에서 대해서는 찬성이었는데 예. 거기에 있는 조항들 중에서 예. 우리가 예전에 경험을 했었던 좀 비능률적이고 오히려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럴 바에 차라리 정말 피해자분들께 직접 드리는 게 차라리 더 낫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만약에 한번 지나갔습니다만 네. 만약에 논의가 이번에 또 진행이 된다면 정말 당하신 분들이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어제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즉각 수사를 촉구를 했는데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로 일단 한정을 하도록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그 검찰 수사가 끝났는데 미진할 때 특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게 정치계의 굉장히 오래된 관행이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종결이 될 때 그때 알겠습니다.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안철수 당선인이었습니다.